찜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단순하고 간결하다. 가려우면 긁어주면 긁어주고, 맡기면 들어주고, 뭉치면 풀어주고, 차가우면 데워주고, 뜨거우면 식혀주고, 아프면 어루만지는 손길, 찜뜸이다. 찔러야 할 곳과 찌르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고, 찌르는 깊이와 각도를 지키면 된다. 그것만 하면 누구나 침을 놓을 수 있다. 뜸떠도 되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분간하고 뜸의 크기를 맞추어 누구나 뜸뜰 수 있다. 의사가 왜 있습니까? 환자가 없으면 의사는 소용없습니다.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게 의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지난해 한가위 저녁 KBS 텔레비전 황금 시간대를 장식하면서 사람의 몸 안에 치유의 힘이 있고 그 힘을 북돋우는 방법으로 침과 뜸이 있으니 누구나 침뜸을 익혀 스스로 몸을 돌보고 남도 돌봐주자고 한 구당 김남수 선생 덕분에 침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고 사재기를 하는 이들 때문에 뜸재료가 동나기도 했다. 보통 텔레비전의 약발이라는 게 며칠 못 가는 법인데 94살 구당 선생님이 침뜸 연예인이 되다시피 했고 침뜸은 지금도 장안의 화제거리다. 한의사들이 신성한 치료 영역에 돌파리가 끼어들었다고 고발하는 이야기도 들렸고 위암에 걸린 여배우가 선생의 침뜸 치료를 받고 암을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도 이어졌다. 그 용한 침뜸은 과연 어떤 것인가? 효험은 예로부터 우리 전통 의술에서는 일침, 이뜸, 삼약이라는 말이 있다. 일은 하늘, 이는 땅, 삼은 사람을 뜻한다. 침은 하늘의 섭리를 담고 있어 기사회생시키니 첫째고 쑥뜸은 땅의 섭리를 담아 병을 고친다 하여 둘째고 보조수단으로 약을 썼다는 것이다. 약을 세 번째로 둔 이유는 약은 위장약 같은 양약이든 한약이든 독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침뜸은 누구나 배워서 자기 몸과 이웃의 몸을 돌볼 수 있는 민간요법이다. 침뜸 의학에서는 모든 병이 우리의 몸과 균형이 깨져 온다고 보는데 음양균형의 실조, 기혈과 장부의 경락균형의 실조라고 한다. 침뜸은 몸의 경혈을 자극해 기혈의 흐름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다. 침뜸을 하면 신경이나 내장 기능이 조화로워지고 호르몬 분비도 원활해진다. 서양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진 침뜸의 효력에 대해서 이미 서양이 더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침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침을 맞으면 기가 빠진다 라는 비난이다. 근거 없는 불신과 비난이 아니다. 예전에는 침 만드는 기술이 오늘과 달라 잘 부러지기도 했다. 그래서 잘못 찌르면 신경을 손상할 수도 있고 복막염 같은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값싸고 질 좋은 스테인리스 침이 머리카락 굵기만큼 가늘하게 만들어진다. 침 넣는 방법. 보통 자침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은 피부에 겉을 찌를 때뿐이고 현재의 침과 같이 가늘고 더구나 관침법으로 표피를 좀 천피한 다음 연침법으로 피하로 자입해 들어가면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중년자는 상대방의 호흡에 맞추어 처음부터 자입하는데 통증을 주지 않는다. 연침법은 맨손으로 놓는 것이고 관침법은 침관을 써 놓는 것이다. 침을 넣을 때 정확한 취열과 자침 깊이, 침 놓는 사람의 손기술에 따라 침의 자극도가 결정되는데 손놀림에 따른 보사법을 쓰기도 한다. 제사법, 찔렀다 뽑았다 하는 수기, 염전법,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는 수기. 전진법, 침머리를 치거나 긁어 떨게 하는 수기를 사용한다든지, 간헐법, 조금 찔러놓고 쉬었다 또 찌르기, 강한 자극, 사법이나 중간 자극, 병사평보법이나 약한 자극, 보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침을 놓기 전 문질러서 긴장감을 풀어준다든지, 침을 뺀 후 문질러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침 맞는 사람과 놓는 사람의 교감이다. 뜸의 효과. 1. 뜸은 백결구를 증가시킨다. 2. 뜸은 백결구의 유주 속도를 높여준다. 3. 뜸은 백결구의 탐식 기능을 높여준다. 4. 뜸은 적결구 및 혈색소에 영향을 준다. 5. 혈소판에 영향을 미친다. 6. 뜸을 뜨면 혈당약에 영향을 준다. 7. 뜸은 혈의 근고 시간을 단축시킨다. 8. 뜸이 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다. 9. 혈장 속의 칼륨과 칼슘의 함량에도 영향을 준다. 동양은 사람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몸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다. 찜뜸하기에 앞서 땅에 기대어 살아가며 우리의 몸을 자연 그 자체로 바라본 조상들의 눈을 되찾는 게 먼저다. 모든 생명은 관계성을 갖는다. 우주와 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와 나의 관계가 더해진다. 모든 생명은 변화의 과정 안에서의 관계이다. 성인은 이미 발생한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병을 치유한다. 성인은 이미 일어난 혼란을 다스리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혼란을 다스린다. 황제내경, 소문, 사기조신대론 편의 이 두 문장은 황제내경이 단순한 의학 경전에 머무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단순히 사람의 몸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내경 전반에 걸쳐 우주, 인간, 사회는 물론 종교까지 파악하고 있다. 서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반면 동양의학에서는 인체를 통일체로 인식하여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양의학의 시각으로 동양의학을 열등한 것으로 여겨오기도 했지만 근래 동양의학의 치료 효과를 과학으로 검증하고 있다. 항동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다. 무슨 소리인가? 사람의 몸 가운데 뇌세포를 제외한 세포들은 6개월을 주기로 새로 태어나고 죽는다 한다. 그러니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이 순간이 있고 거기에 내가 있다. 항동관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생명관이다. 살아있다는 게 뭔가? 흔히 살아있다는 건 꿈틀거리고 꼼지락거린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반대로 뭐가 죽은 걸까? 변하지 않는 거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게 죽은 거다. 여기서 되물어야 한다. 돌멩이는 쇠붙이는 죽었는가? 아니다. 세상에 죽은 것은 없다. 모든 게 살아있다. 지구가 통째로 살아있다. 우주 전체가 생명체니까. 음양오행 학설. 옛사람들이 이 음양오행의 이치를 탐구하게 된 배경에는 삶의 중심인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살림의 문제가 있었다. 농사짓고 정착생활 시작하면서 살림의 중심은 농사가 되었다. 하늘 땅의 모든 것들의 변화와 순환, 그 규칙성을 파악하고자 시작한 유물론적 관찰에서 음양오행이 시작되었다.
은주시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발전하고 체계적 완결성을 띈다. 무국, 태극, 음양, 사상, 8괴, 64괴 이런 것들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가 하는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음양, 양은 태양이고 음은 달이다. 음양학설에서는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음류와 양류로 나누고 어떤 사물일지라도 내부에는 음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공유함으로써 음과 양 사이에는 상호 의존과 상호 소장, 상호 전화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음양학설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결합시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음과 양을 구별함으로써 질병의 근본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무릇 우주의 변화란 음양의 변화이다. 모든 변화의 법칙을 가리켜 도라고 한다. 우주의 시간 변화 법칙을 밝혀놓은 게 주역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음, 일양, 지위, 도. 음양을 도라고 한다. 우주에서 삼라만상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음양이라는 이질적 두 기운이 지닌 작용으로 인하여 모순과 대립이 나타남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운육기론 계절의 변환에 따라 목과 토금수의 오운이 차례로 주운이 되어 각기의 계절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주를 끝내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순환하므로 준하주동의 사시가 차례를 따라 변환되며 그에 따라 풍화, 서습, 조한의 육기가 차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고리에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같은 이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해가 해에 따라서 가해지는 오운에도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태거나 불급이 인체에 영향을 주어 어지를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제내경, 소문, 장상론 오운육기란 사계절의 변화와 순환운동의 섭리를 설명하는 학설이었다. 고대 중국의 천문학, 기상관측학이 의학과 접목된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전기와 지지 사이의 시차를 설명하고 그것은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했다. 오운육기는 중국 송나라 때 유온서의 학설로 세상에는 오운육기가 있어 만물을 조화하고 인체에는 오장육부가 있어 성장소멸된다는 것이다. 기후조건과 사람의 체질, 기상변화와 인간 질병의 관계를 규명한 동양의학의 총화이다. 오운육기의 설을 따른다면 인체의 질병은 장부에서 시작하며 기운의 순환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현상에 따라 인체 장부의 이치와 질병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인간의 탄생과 소멸이 자연 만물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람의 병리가 오운육기에서 그 부조화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운과 육기란 천지의 모든 것이 조화 교체되는 도리이고 만물이 변화하는 부모와도 비할 수 있으며 생살의 근본이고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신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한다. 오운이란 한 해를 교차하는 하늘천의 운행이니 곧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의 5계절이며 그 성질은 목과 토금수의 오행이다.
육기란 한 해를 교체하는 땅의 기운이니 꽃, 풍화, 서, 습, 조, 한 6가지의 기후 변화이며 각각 풍목, 군화, 쌍화, 습도, 조금, 한수, 육기는 대기의 운행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오온을 인체에 적용하면 간신, 비패, 신오장이 되고 육기를 인체에 적용하면 담소장, 삼초, 위, 대장, 방광의 육부가 된다. 정상론 장부, 곧 오장육부의 기능과 역할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정상론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들을 오행관계로 귀속시켜 설명한다. 장은 체내의 장부조직기관을 말하며 상은 장부조직기관의 기능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장상이란 살아있는 인체 외부의 생리적, 병리적 현상을 관찰해 장부조직기관의 활동규율 및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설이다. 그 범위는 인체 내외의 일체 장부경락 등 조직기관, 기능 및 정, 기, 열, 진액, 신 등을 포괄한다. 도가의 장부의 생리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해부학적 수준을 넘어 천인, 상응, 사상과 도가수련자의 장기간에 걸쳐 행한 수련의 결과로 살아있는 자기 신체에 대하여 연구하고 음양오행의 논증을 가미하여 형성되었다. 정상학설의 주요 내용은 두 방면이다. 하나는 장부조직기관의 생리기능, 병리변화,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 열, 진액, 신의 생리기능, 병리변화,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장상학설에서 장부는 단순한 해부학적 개념이 아니다. 인체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학 개념을 총괄한 것이다. 한 개의 장의 생리기능은 현대의 해부학 생리학의 몇 개의 장기의 생리기능을 포함한다. 현대 해부학 생리학 중에 한 개의 장기의 생리기능은 장상학설에서의 몇 개의 장의 생리기능에 관련된다. 장부는 내장의 총칭이고 기능의 특징에 따라 오장육부, 기항지부의 세 가지로 나뉜다. 오장에는 간신, 비패, 신이 있고 육부에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가 있고 기항지부에는 뇌, 수, 골, 맥, 담, 여자포, 자궁이 있다. 오장은 전기를 생화 저장하는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고 오장은 전기를 저장하고 배출하지 않으므로 전기가 가득 차지만 실하지 않다라고 한다. 심은 가슴에 있고 심포에 쌓여 있다. 주요한 기능은 혈맥을 주관하고 신을 주관한다. 심의 관규는 혀이고 심의 표상은 얼굴에 있고 심의 감정 변화는 즐거움이고 심의 액은 땀이다. 심과 소장은 표리관계이다. 심혈맥의 성쇠, 허실은 얼굴 색깔의 변화로 나타난다. 심기능이 건전한 사람은 안색이 홍윤하고 광택이 있다. 반대의 경우에 안색이 담백하고 화기가 없다. 수소음은 심의 경맥이며 수소음기가 끊어지면 심기가 약하여 고갈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혈은 본래 적색인데 응체가 되며 흑색이 된다. 혈은 본래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며 혈이 응고되어 흐르지 않으면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안색이 흑색이 된다. 이런 안색의 사람을 보게 되면 영양작용이 안 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심은 인체의 생명활동을 주재하며 장부 중 위에 있다. 오장육부는 심의 기능이 정상적이면 통일된다. 만약 심의 병이 생겨나면 그 장부 활동이 문란해져 정신 이상에 이른다.
간은 혈을 저장하며 인체 활동 정도에 따라 혈액의 유통량을 조절한다. 간이 병이 들어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을 잃게 되면 잠을 못 잔다. 간은 근육을 주관하며 그 영향은 손톱에 나타난다. 근육의 작용은 운동하는 것이며 영양 공급원은 간이다. 간이 그 정을 흩어줌으로써 근을 키우며 운동을 하게 된다. 간과 근육의 허실 상태는 손톱에 나타난다. 근력이 강건한 사람은 손톱이 견고하며 두텁고 실하다. 근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손톱이 얇고 연하다. 간장에 병이 있으면 손톱이 약하고 갈라지고 광택이 없거나 변형이 생긴다. 간의 성질은 항진하는데 간기가 오르면 분노하고 간기가 부족하여 강강한 성질을 잃으면 겁이 많아진다. 위는 소화를 담당하며 비는 진액을 흡수하고 수송하므로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므로 비는 후천의 본이다. 그의 작용은 위의 음식 소화를 돕고 위의 진액 산포를 돕는다. 폐는 피모를 주관하며 호흡을 담당하여 몸 안팎의 공기를 교환하는 기관으로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사기하는 작용을 한다. 피모는 폐기에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에 의해 능이 윤택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초췌하여 마르게 된다. 폐병은 피모에서 반영된다. 피모가 사기를 받으면 그 병이 폐에 전달되는데 폐의 합은 피부이며 영양은 털에 나타난다. 폐의 기는 본이다는 말처럼 일신의 기를 주관한다. 기는 인체의 생명활동 능력의 원천이고 음식 수곡의 전기를 포괄하며 인체 내의 자연지기를 흡입한다. 자연의 기란 오색에 기라한다. 오기가 코로 들어가면 기로 전화하여 심폐에 저장된다. 기가 상승하면 얼굴이 명륜해지고 음성이 좋아진다. 수곡의 전기는 그 안에 오미를 가지고 있으니 오미가 입으로 들어가면 저장되고 위에서 삶아져 소화 흡수를 거쳐 오미의 정미는 안으로 오장에 주입되어 오장의 기를 양육하며 장기가 조화롭고 생화 기능이 잘 되도록 한다. 진액을 생성하면 신이 자생한다. 자연지기는 폐를 거쳐 체내로 흡입되어 흉중에서 곡화지기와 상합하여 종기가 된다. 종기는 목구멍에서 나와 호흡을 운행하며 신맥을 꿰뚫어 전신에 퍼진다. 폐는 일신의 기를 주관한다. 심은 혈을 주관하며 폐는 기를 주관한다. 폐기가 펼치고 팽창하는 상황 아래서 심액은 정상 운행한다. 신은 정을 저장한다. 정은 오장육부의 정이며 남녀가 생육 번식하는 기본이다. 신은 뼈를 생하고 뼈를 주관하며 그 화는 머리털에 나타난다. 신은 골수를 생하며 골수는 뼈를 채운다. 뼈는 골수에 의해 성장한다. 뼈가 생성되지 않는 것은 골수가 채워지지 않는 까닭이니 한골이 된다. 머리털은 신의 외화이며 영양은 혈에서 온다. 혈은 정수가 화한 것이다. 이래서 신장의 정이 쇠약해지고 고갈되면 골이 말라버리고 털에 광택이 없어진다. 정이 성하고 수가 족하면 정신이 건전하고 왕성하며 머리카락에 광택이 난다. 신은 수를 주관한다. 수가 위로 들어오면 토인 비장이 위로 끌려서 피로 수송한다. 피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곧 아래로 흘러 신으로 돌아간다. 수에는 청탁이 있는데 청탁 가운데 청한 것은 상승하며 탁한 것은 내려간다. 청한 것은 상승하여 폐에 이르면 기가 된다. 그 중에 청한 것 가운데 청한 것은 피모에 이르며 청한 것 가운데 탁한 것은 삼초의 도랑을 따라 하행하여 신에 도달한다. 탁한 것 가운데 탁한 것은 방방으로 가 몸 밖으로 배출되고 탁한 것 가운데 청한 것은 신에 저장된다. 신의 진액은 다시 화하여 기로 되어 상생하여 폐에 이른다.
다시 폐에서 화하여 수가 되어 하강하여 신에 이른다. 황제내경 소문. 수열혈론에 이르기를 지기 중에 상은 신에 속하며 수액을 생한다고 했다. 신간패 신의 신간비패 신의 오장 사이에는 생리기능상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제약하는 관계가 있다. 심신 쌍교 수화제제하여 비로소 인체의 정상적 생리활동을 유지한다.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심장은 혈을 주관하는 바, 기혈은 상호 이용해가면서 순환 운행을 쉬지 않는다. 다시 또 신은 선천의 본인이 오장의 정기를 저장하고 비는 후천의 원인이 수곡의 정미를 수송하여 오장을 자양함으로써 인체 활동을 유지하며 선천과 후천에 달려 있으면서 상호 합작한다. 육부. 육부의 주요 기능은 수곡을 수납하여 수곡을 소화하여 진액을 흡수하고 수포하며 폐물과 남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육부는 수납이나 저장하지 않으므로 실하면서도 넘치지 않는 상태를 보좌한다. 담. 담 속에는 담즙이 있으며 중정에 부다. 담성은 강직하며 강하면 등이 결단한다. 담이 살기를 받으면 곧 정신이 안녕해지지 못하며 이래 당하여 결단할 수가 없게 된다. 위는 수곡을 수납하여 소화 흡수하는 작용을 하며 인신 기혈의 근본이다. 기혈의 바다라 한다. 소장은 위 속의 수곡을 위에서부터 받아들이고 청탁을 분별하는 과정을 한다. 청한 것은 정액이 되며 탁한 것은 조박이 된다. 청한 것은 흡수되어 각부로 수송되고 마지막에 방광으로 들어가며 탁한 것은 대장으로 들어간다. 소장에 병이 들면 청탁을 가려내지 못해 일률적으로 내려보내기에 흡수가 안 좋아진다. 대장은 조박한 것을 내보내며 수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한다. 위에서부터 소장의 찌꺼기를 받아서 그 가운데 수분은 가려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보낸다. 대장에 병이 들면 장액이 건조하거나 장이 울리고 복통이 일어나며 설사병이 생긴다. 위와 대장이 다 병들면 병증이 각각 다르다. 위가 차가우면 배가 팽창하고 장이 차가우면 설사를 하며 위가 차갑고 장이 뜨거우면 배가 팽팽해지면서 설사하고 위가 뜨겁고 장이 차가우면 아랫배가 아프다. 방광은 소변을 배설하며 진액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작용을 하므로 진액의 부가 된다. 진액이 유효하면 넉넉하면 방광으로 들어가 소변이 된다. 진액이 결핍되면 소변이 분리하며 소변이 과다하면 또 진액을 상실한다. 3초는 상초, 중초, 하초이다. 상초, 위의 상구에서 나와 아래로 경막을 뚫고 흉에 분포된다. 기능은 납식하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위의 수곡지기를 받아 온몸에 살집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살과 관절과 피부를 온양한다. 중초, 윗속에서 나와 곡기를 받아들이며 노폐물을 내보내어 그 정미를 변화시켜 피로 만들어 몸을 봉생한다. 수곡을 섞이고 삶으며 진액으로 증류한다. 수곡의 전기를 접수하여 영양으로 화생시킨다. 하초, 위의 하구에서 나와 방광으로 주입한다. 그 기능은 청탁을 구별하여 분비하며 노폐물을 배설하는 것이고 그 기는 하행한다. 3초의 작용은 수도를 통틀어 조절하며 모든 기를 주관한다. 3초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 관건은 하초의 명문에 있다. 3초는 명문의 원기를 받아 전신에 분포하며 장기와 조직의 정상적 생리활동을 촉진한다. 담의, 대장, 소장, 방광, 3초 등 육부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수곡을 화하여 진액으로 만들어 운행하게 하는 것이다. 기항지부.
기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고 항은 일반적이라는 기항은 특별하다는 의미가 있다. 기항 지부는 생리적 기능에서 오장과 구별되며 육부와 다른 특이한 기능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항지부에 속한 이들 장계 형태로 보면 육부와 유사하지만 기능적 면을 보면 오장과 비슷하다. 뇌는 두개골 속에 있으며 위로는 천령계에 이르고 아래로는 풍부열에 이른다. 풍부열 이하는 척수이다. 뇌는 척수에 있는 수공과 직접 통할 뿐 아니라 전신의 골수와 관계가 있다. 뇌는 수의 바다이다. 뇌수가 충실하면 몸이 가볍고 힘이 많아져 중요한 작업을 맡을 수 있다. 뇌수가 공허하면 머리가 흐려지고 눈이 침침해진다. 수는 신에서 생기며 뼈 속에 간직되어 뼈의 영양이 된다. 뼈 속의 골수는 골공을 빌어 뇌수와 관련되어 있다. 골은 인체 속에서 몸을 세우고 지탱한다. 수로부터 영양을 받아 건강성을 유지한다. 골수를 저장하지만 스스로 골수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골수의 생성 장소인 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맥은 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은 맥의 주인이니 맥은 심에 속한다. 두 가지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맥은 혈에 속하며 기를 본으로 삼는다. 맥은 기혈을 취재할 뿐 아니라 기혈을 능히 약속하며 기혈이 일정한 궤도를 밟아 순환하고 운행하게 한다. 전신에 골고루 퍼져 있어 기혈을 실어 나르며 식물의 정화를 수성함으로써 전신에 영양을 준다. 장부와 오관, 구규. 장은 정의 저장을 주관하는 것이고 부는 화물을 주관한다. 그래서 오장은 음이며 육부는 양이다. 양은 표를 주관하고 음은 리를 다스린다. 일장, 일부, 일음, 일량, 일표, 일리는 상호 배합하여 한 개의 기능 단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장부의 상합이라 한다. 눈, 입, 귀, 코, 혀는 오관이라 하고 칠귀라고도 한다. 여기에다가 전음, 후음을 합쳐 구규라고 한다. 장부가 비록 체내에 간직되어 있으나 오관, 규규와 관계가 밀접하다. 귀와 신은 정을 저장하며 수를 생성하는데 수는 뇌에 통한다. 뇌가 여유 있으면 귀가 총명해지고 뇌가 부족하면 귀가 먹먹해진다. 신기는 귀와 통한다. 신이 조화로우면 귀는 오음을 들을 수 있다. 눈과 간. 눈은 간의 귀이다. 간은 혈을 저장하며 승발을 주관한다. 간의 혈이 부족하면 시력이 떨어진다. 간귀의 승발이 너무 넘치면 눈이 붉어지고 눈조리에 부스럼이 난다. 코와 폐. 코는 호흡이 출입하는 문호이다. 폐는 호흡을 주관한다. 그래서 코는 폐의 명규이다. 비는 소화를 주관하는데 비가 건실하면 배고픈 것을 알아 음식을 먹고 싶어진다. 비와 입이 통한다. 혀는 미각을 주관하며 미각은 심기가 주입되는 곳이다. 심기는 혀에 통하니 심이 조화로우면 혀가 오미를 알 수 있다. 심과 소장은 표리의 관계이다. 소장에 열이 있으면 혀가 붉어지고 혀에 부스럼이 생기는 등의 증세가 생긴다. 간, 비, 심, 삼경은 모두 혀와 통한다. 이래서 간, 비, 삼경의 병은 종종 설체에 연결된다. 전음과 신맥들이 미끄럽고 커지는 것은 신열증이며 방광에 결석이 있으면 소변이 소태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고환에 통정이 생긴다. 양기가 쇠하면 발기하지 못한다. 전음과 간의 경맥은 음기의 기관들을 순환한다.
족골은 맥기가 끊어지면 고환이 위로 오그라져 붙는다. 저놈은 또 종근이 모이는 곳이므로 양위증과 가는 관계가 있다. 후음, 항문과 장부와의 관계는 장과 위를 제외하고 주요한 것은 신과 폐의 두 장이다. 신맥이 약해서 원활하지 못하면 기혈 운행이 불리한 증거이다. 그래서 월경이 없어지고 타랑이나 욕창에 병이 생긴다. 변증론치. 변증론치는 증을 살펴 이에 따른 치료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서양의학이 질병을 가늠하여 치료한다면 동양의학은 변증론치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질병 이름이 전제되고 치료를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병명에 관계없이 우선 증을 살핀다. 증은 질병의 원인, 부위, 성질과 환자의 신체적 여건 등이 연계된 특징을 지니면서 각종 증상이 종합된 일종의 증후군인데 몇 개의 증상이 일정 틀 속의 공통성을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의학에서는 복잡한 증상이 나타나도 하나하나의 증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들 증상 간의 연계성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그 연계성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추적한다. 대표적인 것은 8강 변증으로서 8개의 강령, 즉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의 줄거리이다. 병의 징후를 가늠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는 그에 따른 치료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된다. 병인, 병기학. 몸에 병이 오는 까닭이 병인이고 질병이 생기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을 기전이라 하여 병기학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를 일컬어 병사라 하는데 바람, 불고 춥고 덥고 비오고 메마르고 뜨겁고 따위의 기후 변화라든가 마음의 감정의 변화, 음식 등의 불규칙에 따라 병사가 몸을 다치게 한다고 본다. 병사가 오는 세 가지 원인을 삼인론이라 한다. 내인, 외인, 불내외인으로 귀납시킨다. 1174년경 진무택의 3인극 병증방론에서 정리되었다. 이 세 가지 병의 원인들은 음양의 실조로 파악한다.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때 이 음양을 8강으로 나누어 변증하는데 음양, 허실, 한열, 표리 8가지가 8강이다. 그러니까 환자의 병은 음양이나 양병이냐, 나쁜 기운이 넘치느냐, 몸의 기운이 모자라느냐, 차가운 병이냐, 뜨거운 병이냐, 밖에 있는 병이냐, 속에 있는 병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하면 여기를 막 누르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그 책을 한번 저기 있는 거 영화 뜯은 거 한번 그냥 사람 멋이 한번 보세요. 예. 그 시간 난 대로 여기는 그냥 탭을 찔러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뼈 사이 얘가 있어요. 예. 들어간 데가. 거기가 혈자리 이름이? 예. 이것은 태충이라고 해요. 태충. 예. 이거 톡 이렇게 뽑아갖고는 그냥 쭉쭉 그려 놓으면 돼요. 족삼리가 있어. 족삼리. 네. 여기가 무릎 보면 여기 양옆 구멍 뚝 들어간 데 있거든요. 네. 여기가 무릎 연골이 안 좋을 때 여기다 이제 놔요. 예? 여기 딱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 여기요. 그러면 여기 딱 해갖고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넣으면 쭉 쭉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여기 물 간질 안 좋을 때.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뭐냐면은 여기서 이 독비에서 이 사람은 이 뼈 있죠, 뼈. 네. 이거 1촌인지 3촌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요 정도 여기. 예? 네. 여기 양뼈 있죠. 네. 여기 양뼈이 여기서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러면 이 다리 뼈 밑으로 들어가. 네.
그럼 이렇게 잡고요. 딱 갖고는 그냥 쏙쏙 저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원래 여기 놓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또 있어 할 자리가. 그다음에 또 여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빼내려면 여기 딱 들어간 여기 딱 들어간 데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도 막 여기 놓고 그다음에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합곡이 여기가 네. 여기가 이 자리가 이렇게 요거 여기 요놈만 그냥 놔두게 해요. 손가락이 안 좋을 때. 아, 또 손가락이 안 좋을 때는 여기 놓고 여기 가면 또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또 들어간 데 있어. 여기서 쭉 심이 여기까지 튀어나와. 어? 그 다음에 여기 수삼리 적삼리 같으면 수삼리. 네. 그 다음에 이거 곡지 여기는 놔야 돼.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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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